끝없이 이어지는 비행기의 소음,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낯선 풍경. 그날은 평소처럼 출장을 떠나는 평범한 하루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여권이 단순히 신분증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고도 없이 갑자기 닥친 돌풍처럼 예상치 못한 사건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믿기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고 그저 단순한 실수였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여권의 중요성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문서가 가진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셨으면 합니다. 몇 주 전 저는 회사의 요청으로 상하이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중국은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큰 문제 없이 일을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번 출장도 별다른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출국 준비를 하며 여권을 다시 확인할 때 평소와는 조금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은 책자 하나에 불과하지만 여권은 저를 설명하는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국적. 이 작은 책자가 없다면 제가 누구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묘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애써 떨쳐내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상하이 푸동공항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면서 저는 단순히 심사관에게 여권을 건네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자마자 긴장감이 도는 묘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유심히 살피더니 다른 동료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심상치 않았지만 저는 그저 절차가 조금 길어지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직원을 호출하더니 저를 별도의 사무실로 안내하겠다고 했을 때 제 심장은 2배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또 다른 직원이 제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번 출장이 몇 년 만의 방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다음 질문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달 베이징에 입국한 기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베이징이라니? 지난달이라니? 저는 분명 서울에서만 지냈습니다. 어디서도 여권을 잃어버린 적도 없었고 누군가가 제 신분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중국에 간 적이 없습니다.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분명히 제 이름과 여권 번호가 적힌 입국 기록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지난달, 장소는 베이징. 제 눈은 믿기 힘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제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사용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했고 저는 지난달의 모든 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출퇴근 기록, 회사에서의 업무, 친구들과의 약속, 모든 것이 서울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제가 베이징에 갔다는 기록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준비해간 서류들과 일정표 덕분에 그들은 저를 범죄 혐의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고 저는 사건이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결국 저는 몇 시간 뒤에야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긴장감은 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도 머릿속은 온통 도대체 누가 내 여권을 사용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내 여권이 도용된 걸까? 단순한 기록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입국 기록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과 여권 번호를 알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도 그 사건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권 도용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제게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곧바로 외교부와 경찰에 이 문제를 신고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한국 여권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외교부 담당자는 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 여권은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높아 불법적으로 사용되기에 매우 적합한 문서로 평가됩니다. 특히 비자 면제 국가가 많고 입국 심사에서도 큰 의심을 받지 않는 점이 악용되고 있죠. 이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여권은 단순히 내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강력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여권을 통해 벌어진 일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문제를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정보가 어디서 새어나갔고 누가 그것을 사용했는지 알아내지 않고서는 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앞으로 저를 또 다른 사건의 중심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귀국 후 상하이 공항에서의 일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여권 도용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은 단순히 지나가는 에피소드로 넘길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회사로 복귀한 뒤에도 일을 하다가 문득 공항에서 들었던 베이징 입국 기록이라는 말이 떠올랐고 그 순간의 불안과 혼란이 다시 제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건의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상하이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착오로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곧바로 외교부와 경찰청을 찾아갔습니다. 외교부의 여권관리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담당자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위조나 도용의 형태로 사용되는데 김민수 씨처럼 실제 여권 정보가 유출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담당자의 말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저에게 여권 도용 사건의 몇 가지 전형적인 사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권 도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물리적으로 분실되거나 복사된 여권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디지털 정보 유출로 여권 번호와 이름이 도용되는 경우죠. 김민수 씨의 사례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는 제가 과거에 여권 사본을 제출한 경험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출장 서류를 제출하거나 호텔 예약을 위해 여권 정보를 입력했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여권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사본을 제출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는 해커들이 호텔, 여행사, 항공사 같은 곳의 시스템을 해킹해 대량의 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수사관의 설명은 더욱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여권이 도용된 것도 모자라 그 정보가 이미 거래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모든 일이 현실로 다가오자 저는 점점 더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뒤 외교부와 경찰로부터 중국 공안국과 공조를 통해 도용된 제 여권의 사용 기록을 추가로 확인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의 설명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민수 씨의 여권 정보가 최근 베이징에서 호텔 체크인과 금융거래에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는 대량의 자금이 이체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불법 활동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호텔 체크인까지는 단순히 여행이나 임시 체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금융거래라는 말을 듣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이 제 정보가 거대한 거래의 한가운데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사건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권 도용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미 범죄 조직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귀하의 정보가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했습니다. 내 이름과 여권 번호가 이미 세계 어딘가에서 새로운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저는 인터넷을 뒤지며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경험담을 접하며 여권 도용 문제의 심각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 피해자의 사연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중국 출장 중 여권을 분실했는데 몇 달 뒤 은행 계좌가 제 이름으로 개설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심지어 그 계좌로 자금이 해외로 송금되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사건이 밝혀지기까지 몇 달이 걸렸고 그동안 저는 범죄자로 오해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제가 처한 상황을 미리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권 도용은 단순히 신분을 도용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큰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은 그때였습니다. 국제범죄와 디지털 보안을 전문으로 다루는 컨설턴트를 찾아가 제 사례를 설명했고 그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문서입니다. 그래서 불법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민수 씨의 경우도 도용된 정보를 바탕으로 여권이 위조된 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범죄의 일부 단서를 추적할 수 있을지 모르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의 조언에 따라 저는 여권 재발급을 진행하고
경찰에 모든 자료를 제공하며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이메일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권 정보를 제출할 때의 주의점과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데이터 암호화 방법도 배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님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신뢰를 담고 있는 상징이었고 동시에 악용되었을 때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국 공안국이 도용된 제 여권의 사용 정황을 추가로 발견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재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민수 씨, 이번 사건은 국제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귀하의 여권 정보를 사용하는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문제로 연결되고 있음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또 한 번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중국 공안국의 연락을 받은 지 며칠 뒤 저는 다시 베이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저는 경찰과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조언을 바탕으로 가능한 모든 서류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공안국은 도용된 제 여권의 사용 정황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베이징 입국 기록이나 호텔 체크인뿐 아니라 그 여권이 금융거래와 대규모 자금 이동에 활용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내 여권 정보를 사용했을까? 내 이름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불리고 내 정보가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겠다는 다짐도 생겼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공안국으로 향했습니다. 공안국 내부는 조용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제게 손을 내밀며 환영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김민수 씨, 귀하의 여권 정보가 사용된 사례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적인 금융거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이 보여준 화면에는 여러 은행 계좌의 내역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 여권 정보로 개설된 계좌는 중국 베이징의 한 은행에서 발급된 것이었고 최근 며칠 사이에 거액의 자금이 해외 여러 국가로 송금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찍힌 CCTV 캡처 사진도 있었습니다. 여권 도용자는 이 계좌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계좌가 단순히 귀하의 여권으로 개설되었다는 점이 아닙니다. 이 계좌는 다른 국가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금융거래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귀하의 정보가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여권 정보가 단순히 중국 내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한국 여권이 가진 높은 신뢰도 덕분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는 그 신뢰가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의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이어 수사관은 도용된 여권 정보를 기반으로 활동한 용의자 중 한 명을 특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여권으로 베이징의 한 고급 호텔에 체크인한 뒤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며 활동한 정황이 확인된 인물이었습니다. CCTV에 찍힌 그의 모습은 제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인물이 여권 도용자의 핵심 인물로 보입니다. 그는 김민수 씨의 여권 정보를 사용해 신분을 위조하고 금융거래와 호텔 예약, 다른 국가로의 이동에 활용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그가 내 이름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이 인물이 불법적으로 위조된 여권을 가지고 다른 국가로 이동하려다 체포된 정황을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이 여권은 디지털 조작을 통해 사진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본 여권 정보는 귀하의 여권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이처럼 정교한 위조 기술은 보통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두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내 이름과 정보가 단순한 한 사람의 신분 조작에 쓰인 것이 아니라 더 거대한 계획 속에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며칠간의 협조 끝에 공안국은 도용된 제 여권이 사용된 추가적인 정황들을 계속해서 밝혀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내 정보가 범죄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수사관이 추가적인 발견 사항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국제적으로 매우 신뢰받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위조나 도용된 여권이 실제 심사 과정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귀하의 여권이 금융거래뿐 아니라
다른 불법적인 활동에도 연관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사건은 귀하의 협조 덕분에 빠르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저를 조금이나마 안심시켰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더 이상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안국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 작은 책자, 여권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종이 몇 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여권이 사실은 나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신뢰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며칠 뒤 공안국은 제가 더 이상 체류할 필요는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제적인 수사로 확대되고 있었고 추가적인 범죄 연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 이번 사건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귀하의 정보가 빠르게 도용 사실이 밝혀진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여권 관리와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단순히 문제를 피해갔다는 안도감보다는 앞으로의 삶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귀국길 비행기에서 저는 제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가 단순히 해외를 오갈 때 필요한 문서가 아니라 나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단순히 나의 과거로 묻어두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알리는 계기로 삼기로요. 이 사건은 제게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겼습니다. 여권은 우리가 가진 신뢰와 책임의 상징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귀국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걸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구심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국의 협조 덕분에 사건의 큰 흐름은 파악할 수 있었고 제 여권 정보가 국제적인 금융거래와 불법 활동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남긴 충격과 교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최종 조사가 마무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국 공안국의 조사와 협조를 통해 도용된 제 여권 정보가 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악용된 것이 확인되었고 일부 용의자도 검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지만 저는 여전히 이 사건이 남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 사건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걸까? 사건이 일단락된 뒤에도 저는 내 여권이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단순히 하나의 불운한 경험으로 남길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를 단순한 피해자 이상의 위치에 놓았습니다. 제 여권 하나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신뢰와 국제적 위치를 상징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신뢰가 얼마나 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제 가족과 친구들에게 여권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여권을 단순히 여행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여권을 분실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관리가 충분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여권은 단순히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라 내가 속한 국가의 신뢰와 연결된 상징이라는 것을요. 여권이 도용된 이후 내 이름과 번호가 낯선 사람의 손에서 사용되고 나도 모르는 금융거래와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내 정체성이 도둑맞았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피해를 넘어 나라는 사람의 존재와 관련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여권 하나를 관리하는 일조차 가볍게 여기면 안 되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남긴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저는 이번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번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고 여권 도용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한국 여권이 이렇게 쉽게 도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권 한 장이 국제적인 신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여권을 소중히 다루시고 해외여행 중에는 특별히 주의하세요. 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았고 또 다른 이들은 여권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다며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특히 출장과 여행이 잦은 사람들, 그리고 디지털 정보 보안에 관심이 많던 사람들이 제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외교부와 경찰에도 자료를 제공하며
한국 여권 도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불법 여권 거래망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작은 협조가 더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여권 관리뿐만 아니라 디지털 정보 보안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범죄자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여권만 도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를 노립니다. 이메일로 여권 사본을 보낼 때, 보안이 취약한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심지어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조차 우리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 데이터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앞으로 여권 정보를 제출할 때는 암호화된 파일을 사용하거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만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국가 차원에서도 여권 보안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국 여권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지만 그만큼 악용될 가능성도 큽니다. 여권 발급 단계에서부터 보안을 강화하고 도용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비로소 이 사건이 제게 무엇을 남겼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권 도용 사건은 저를 두려움과 혼란에 빠뜨렸지만 동시에 그것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일원으로서 어떤 책임과 신뢰를 짊어지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여권을 꺼내들 때마다 저는 이제 이 작은 책자가 단순한 종이 몇 장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제 이름, 제 국적,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문서입니다. 이런 여권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피해를 넘어 국가적 신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권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표하는 신분증이며 국제적인 신뢰를 담은 상징입니다. 여권을 소중히 관리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겪은 이 경험이 여러분께 경각심과 함께 안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우리 모두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